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간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파동 이론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했죠. 이번에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파동 부분에. 더 크게 보면은 파동 역학 우리가 했던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을 뭔가 해본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 어떤 거고,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이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게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나?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어떻게 들릴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 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룬 건데, 그 전에 이것을 명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은 이 제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여기 전자기기 같은 거 거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공기의 떨림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우선은 무난하게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매질이 어떻게 전파가 되냐. 음속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일단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눈이에요, 눈. 눈이 이렇게 커? 좀 뭐 대충 그려봤어, 대충? 너무 대충 그렸어. 이게 뭐 구급차 같은 거지. 구급차.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너무 대충 그렸어. 구급차 같은 거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선에서 눈썹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를 조금 관심이 있다면 알고 있나요?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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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이 소스에서는 사이렌이죠. 사운드가 가지는 소스에 움직이는 속력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무난하게 기술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근데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귀를 달고 살죠. 귀가 너무 조그만해. 그렇지만 이 귀를 무난하게 디텍터라고 그러면 이 디텍터가 가지는 속도 또한 있을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죠.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뭐 여기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귀죠, 귀 같은 거.
그래서 이 세 개가 뭔가 파동 이론을 실제적으로 응용하는데 중요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들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두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이것도 지울게요. 하나는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는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물리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면 들어봤죠. 이거는 도플러 효과.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무난하게 1차원 버전에서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보는 거고, 훑어보면 훑어보는 거고, 그닥 관심이 없으면 결과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잘기 딴에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렌 있어요. 사이렌. 고급자의 사이렌이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랑 같이 멈춰 있을 때라고 조금 장황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음원 이 소스가 가지는 이게 소스예요. 소스가 가지는 원래의 프리퀀시 진동수가 있을 거예요. F 노트라고 해보죠. 노트, F 노트. 그리고 이것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잘 어떻게 들리냐 그게 중요하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생기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소스랑 사이렌이랑 우리의 귀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하면 그것이 다른 진동수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팩터가 있어서 일단 AR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거 BS 1차원이니까 화살표 뗄게요. B 디텍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를 구성해 모아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음원들은 일단 가만히 있어요. 일단은 뭐부터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소스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어요. 귀때기, 이 귀때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 우리가 듣는 이 진동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통 결정이 될 것이냐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일시 정지하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이 위아래 거 해서 두 개. 얘가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일단은 음원에서 소리가 퍼져서 그것이 말 그대로 공기를 타고 이게 가겠죠. 무엇의 속력으로? 비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귀가 있고 그것이 일단은 보기에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바로 그것은 이게 뭐죠? 우리가 전에 했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쓰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볼 겁니다. 단위 시간에 SI 단위로 1초죠. 1세크에 몇 개의 파장이 당연히 3.5284개 이런 것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됐고요. 몇 개의 파장이 디텍터에 지나가냐.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써보는데 여러분도 조금씩 생각해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디텍터가 있고 디텍터가 귀가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귀 소리가 이렇게 오고 있죠. 이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그것이 공기를 타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델타 t 동안에는 이만큼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델타 t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빠르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이것이 둘 다 멈춰 있다면 도플러 효과는 그 팩터가 1이고 도플러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일단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적어보느냐,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라지 F를 구해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알았어. 그 다음엔 이 경우를 여기선 다뤘는데 보면 이제는 얘가 가만히 있지만 얘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요. 왜냐 이것부터 왜 보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 다음에 이게 쉬운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그림 보면 돼요. 여기 이 경우에 대해서는 F가 어떻게 변하느냐, F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조금 변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일단은 B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될 거고요. 그리고 귀도 음원 쪽으로 움직이면 더해지겠죠? 더해져. 델타 T. 그리고 그 안에 몇 개의 파장이 델타 T 안에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뭔가 효과가 더해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에 봤던 그림에서는 귀가 음원 쪽으로 가서 더해졌는데 이게
이게 더해졌는데, 이게 만약에 B가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단순히 반대로 갔기 때문에 BD 대신에 마이너스 BD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적으면 B 뿔마 BD 나누기 람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했기를 람다가 F가 뭐 이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원래 사이렌 소리잖아요. 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B에 대해서 뭔가 뭉쳐내고 싶어. B를 여기다 써보고 F 노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벡터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B 플러스 마이너스 B 디텍터 B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것까지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해봅시다. 무난하게 여기서는 사운드가 움직이고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적어봐야겠죠? 이 경우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돼요. 네네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어떻게 될까?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얼마간이 변해서 얘가 B로 퍼지고 있을 것인데 이게 우리가 짐작을 했겠지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귀쪽에 이 잘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럴 때 람다가 줄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줄은 값으로 가까워지는가 이거는 아무튼 얼마가 변한 정도로 있는 파장이 될 거예요. 이게 B는 똑같아요. 퍼져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B는 이때 이 람다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 람다 프라임은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떤 시간 동안에 시간이 델타 라지 t가 지났다고 합시다. 그때 그림에서 보면은 파동면 W1은 얼만큼 움직였어요? BT만큼 갔죠. 예. 그때 음원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 음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요. 사운드의 속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람다 프라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람다 프라임이라는 것은 일단은 W1이 뿅하고 발생을 했어요. 뿅하고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지난 뒤에 그 다음 파동이 발생을 해요. 이때 이게 W1은 B 델타 T를 가요. 그 다음에 발생이 된 W2면 그 파동면은 얘가 BS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때는 서로가 가까워지면 마이너스고 서로가 멀어지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해봤습니다. 조금 빠르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F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전부 고려해 보니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죠. 분자에는 B 플러스 마이너스 BD, 아래는 B 마이너스 플러스 B 사운드 소스 F 노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의 식입니다. 이게 무난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그 유도했을 때 그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반대로 했네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때 이 부호가 어떻게 됐나를 떠올려 봐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뭐냐, 이 이 소스랑 그냥 대충 이렇게 적은 게요. 얘랑 얘의 거리가 올라가면 F 프라임은 떨어지고, 얘가 가까워지면 얘가 좁아지면, 이게 작아지면 F 프라임이 올라간다는 것에 따라서 이 부호를 적절하게 선택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무난하게 BD와 BS는 0 이상의 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끌어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조금 흥미로운 거를 하나 더 해본 거예요. 소리가 좀 나네. 그 다음에는 무난하게 초음속 얘기를 하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음속 하면은 일상에서 들어봤을 법한 것이 이거죠. 초음속 비행기, 초음속 재택인데 이것은 이 어떤 전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이렇게 본 거랍니다. 이때 여기 앞에서 구름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는 알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 돼요, 이거.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B가 B에서보다 큰 경우가 많죠. 근데 초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경우는 편의점 뺄게요. B가 BS가 이를 넘어갈 때를 초음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일상 스케일에서 보통 우리가 그냥 걷고 뛰고 자동차가 달리고 하는 경우에는 이 V를 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몰라요. 뭐 어떤 초능력자가 날아다니면 몰라요. 그런데 초음속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다른다. 우리가 잠깐 그 전에 했던 것을 봤을 때 초음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는 당연히 항공이죠. 항공 분야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이나 뭐 전투기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진에서 원뿔 같은 거를 뭔가 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스가 사운드 소스가 한쪽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무난하게 1차원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소리를 뻥 터뜨리고 소리를 내고 좀 더 가서 소리를 내고 하는데 그것이 이 그림이죠. 이 사운드 소스가 그 음속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A처럼 되는데 얘가 음속을 넘게 되면 공기 매질을 통한 음속을 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를 해서 공기가 응축이 돼요. 그래서 구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여기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 B에서 자 보면은 내가 뻥 하고 소리를 냈어요. 여기서 냈어 아니에요. 여기서는 6개를 그렸는데 6개만 그렸긴 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뻥 하고 터트리고 야 퍼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VS로 가고 있어요. 이때 걸린 시간을 델타 T라 그러면
bs 데타 t만큼 앞으로 가겠죠? 그때 얘가 뻥 하고 이렇게 그리기 너무 크니까 원을 잘 그릴 자신이,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죠. 이때 이만큼 델타 t가 지났을 동안에 b만큼 갔겠죠. b 얘가 그때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건데, 이게 직선을 이뤄요. 직선. 이게 퍼지는 모양을 이렇게 쭉 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동그라미 그리면 직선을 이루는데, 하여튼 이게 무난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반지름이 b델타 t인 9를 만들겠죠. 9라고 합시다. 9. 이때 얘는 이만큼 가기 때문에 얘가 원뿔을 이루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서 어느 경사 각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무난하게 사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가 세타니까 b 나누기 b 사운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세타를 측정하면 이 bs를 알 수 있다는 거죠. b를 알면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이게 일본어에서 건너온 말인 것 같은데, 이 발음이 마하 원불. 마크는 원래 독일어로 읽을 땐 마크라고 했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마하라고 읽어서 항공 쪽에서는 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하라고 할게요. 이것이 그리는 이 원뿔을 마하 원뿔, 마하콘,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마하 콘이 그리는 앵글, 그리고 이것이 b의 몇 배로 움직이느냐는 그 유명한 수를 이렇게도 써요. 그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마하수의 정의는 bs가 b의 몇 배이냐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충격파라고 불러요. 충격파일 때 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제트기가 음속을 넘어설 때 나는 소리를 충격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가만히 보니까 있네요. 어떤 경우일까?
다름이 아니고 여기 수건 같은 것이 이 근처에는 없는데 우리가 수건을 이게 팡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게 순간적으로 음속을 넘게 돼서 뭐 이런 원뿔 모양을 그리진 않지만 그만큼 워낙에 순간적이라 그리고 스케일이 작기도 하고 그때 팡 했을 때 나는 소리가 충격파예요. 그때 이게 순간적으로 휘둘렀을 때 그 순간 소음력이 음속을 넘어가기 때문에 팡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다 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파동 역학의 대미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고 잘 따라와 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공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어서는 필수적이기도 하고 그 또 하나의 다른 역학 열역학을 다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